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특검이 오는 6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돼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결과가 나오자 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에게 불리해질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40여 년 전 벨기에로 입양된 두 남성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 창원을 찾았습니다. 창원시도 경찰과 함께 이들을 돕고 나섰습니다. 부산 위기에 놓였던 거창국제연극제가 가까스로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공연팀 하나 없이 반쪽짜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어제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김경수 도지사가 오늘 특검에 대해 작심을 한 듯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것은 특검이 아니라 경남입니다. 특검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고민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경남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폭염까지 겹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경남도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일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경남도민들께 도정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차질 없이 도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빗나간 그리고 잘못된 추측 보도가 난무하는 상황을 하루속히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조속히 저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소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지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할 것입니다. 특검은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김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을 마친 특검은 주말 동안 압수물 분석과 함께 김 지사에 대한 조사 준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오는 6일과 7일 휴가를 낸 김 지사도 주말 동안 변호인으로 선임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과 함께 소환 대비 작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오늘 업무에 복귀한 김경수 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폭염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거 취약지와 무더위 쉼터를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김해시 삼안동의 한 주택. 선풍기 하나 없는 방은 한낮에 38도를 육박해 사람 체온보다 높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김경수 지사의 첫 일정은 폭염 취약 계층이 많은 재해 취약지 점검.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멘탈을 하고 이렇게 내렸는데 전기세가 감당이 안 돼. 인근 쪽방도 내부는 찜통 더위지만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많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이 동네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는 한 곳. 여성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쉼터가 필요하다는 요구 등이 잇따랐습니다. 긴급 재난에 대한 지검하고 예비비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걸 운영하려면은 또 이제 전기료도 들고 냉방비가 든다 아닙니까? 그걸 각 시군에 또 내려보내줬습니다. 경로당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선 구급품 현황과 주민들 건강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폭염 취약 계층을 위해서 5,400여 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 등 17억 원을 투입해 폭염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상남도가 이번 폭염을 재난으로 정하고 자연재난에 준하는 단계별 대응책을 시행합니다. 도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 연장, 폭염 취약계층 쿨링센터 확대, 폐지수거 어르신 특별관리 등을 요청하고 농업 분야 폭염 피해 예방단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의보와 경보 2단계인 폭염특보 판단 기준을 자연재난과 같은 4단계로 세분화해
단계별로 비상대응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도 대입부터는 정시를 늘려야 한다는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결과가 나오자 지역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능보단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했던 지역 학생들에게 불리해질 우려 때문입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대입제도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수능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른바 학종입니다. 수능 전형은 객관성은 높지만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학종은 교육 다양성을 높이지만 깜깜이 전형이란 비난을 받았습니다.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학종은 학교 생활만 집중한다면 대학 입학이 가능해 지역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3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2학년도 대입부턴 수능 위주 전형을 더 늘려야 한다는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이 지속적으로 늘어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시민참여단들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늘어서는 곤란하다. 지역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토론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이 무너질까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비판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화하는 데 가장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보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지 전형 자체의 뿌리를 흔드는 것은 대입제도 개편안에 결론은 나지 않은 채 수능 확대라는 의견만 확인되면서 지역 교육계와 학생들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40여 년 전 벨기에로 입양된 두 남성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 창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과 마지막 인연이 있던 창원을 여러 차례 친부모를 만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손식 기자입니다. 48살 박산호 씨와 52살 박정술 씨가 아동복지시설인 마산 에리원을 찾았습니다. 벨기에로 입양되기 전 머물렀던 곳입니다. 박산호 씨는 2살 때인 지난 73년 이곳에 맡겨졌다가 그해 8월 입양됐습니다. 수용자 대장에 남아있는 건 생년월일 등 서너 줄의 기록과 사진 한 장뿐.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2010년부터 가족과 함께 한국을 잇따라 찾아 전단지까지 배포하며 친부모를 수소문했습니다. Don't give up because we have right to know, and it's a part of my human being. It's missing. Yeah. 박정술 씨는 5살 무렵인 71년 에리원을 거쳐 그해 8월 입양됐습니다. 상담 지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정술 씨는 두 자녀를 키우며 한국의 부모님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나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고 싶을 뿐 친부모에 대한 원망은 지난 40여 년 세월과 함께 사유였습니다. For me, it's more important to know them and to learn to know who they are, maybe why, but I will never blame them. 창원시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산호 씨와 정술 씨의 DNA를 등록하고 부모를 찾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벨기에로 떠나기 전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찍은 두어 장의 사진입니다. 산호 씨와 정술 씨는 어릴 적 모습으로 남아 친부모에 대해 알고 있는 시민들의 연락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예산 전액 삭감으로 무산위기에 놓였던 거창국제연극제가 가까스로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극제는 30주년이 무색할 만큼 해외 공연팀 하나도 없이 반쪽짜리 축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 개막작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입니다. 아름다운 발레와 무더위를 날려줄 강렬한 브레이크 댄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대표 뮤지컬입니다. 공식 초청작은 개막작과 카르멘, 불매 등 국내 4개 팀과 대학 5개 팀의 무료 공연이 전부입니다. 최근 거창군 의회가 연극제 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해외 공연팀 초청은 무산됐습니다. 외국의 좋은 작품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하지만 국내의 기라성 같은 아주 좋은 작품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거창군과 연극진흥회의 갈등으로 비슷한 연극제가 두 곳에서 동시에 열려 이중 개최라는 비판을 샀습니다. 올해도 주민과 출향 인사, 연극인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무대는 열었지만 반쪽짜리 연극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축소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좀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해서 좀 더 풍성한 축제가 되었으면. 지역민들은 30년 동안 국내외 2,000개 극단과 400만 명의 관객이 다녀간 거창 연극제가 내년에는 제 위상을 되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연극제는 이곳 수성대 축제극장에서 시원한 연극을 본다, 깨끗한 인생을 산다는 슬로건으로 12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